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1호 제3연 기사입니다. 광명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30만 광명시민 더 큰 혜택.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 30만 광명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새롭게 마련해 올해 더 알찬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민을 돕기 위해 일자리 복지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2월 철산동에 문을 연다. 광명시는 쉼터에 남녀 휴게실, 회의실, 교육실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으로 지난해보다 1.5% 인상, 150원, 든 1만 150원을 지급하고 공공일자리 참여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재산 2억 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재산 3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여성세일센터를 통해 여성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난해보다 80만 원 늘어난 320만 원을 지원하며 여성 인턴에게는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60만 원을 지원한다. 광명시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월 평균 보수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한 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 자부푼즈.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30세 이상 한 부모 가족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기준에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자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하며 자세한 사항과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액이 기존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으며 주거급여 수급가구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지난해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된다. 단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비용은 자격 기준에 따라 기존 85%에서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 광명소아휴먼시아 내 단지 주민공동시설의 경기도 거점형 아동돌봄센터가 상반기 중 문을 열어 학기 중에는 오후 2 물결표 사인 7시, 방학 중에는 오전 9시 물결표 사인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기존의 각 동의 통장 등이 전달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보냈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정부 24에서 직접 사진을 올리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단, 여권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야 한다. 광명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한 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주택 공시가격 5억 물결표 사인 6억 원은 0.35%, 2.5억 물결표 사인 5억 원은 0.2%, 1억 물결표 사인 2.5억 원은 0.1%, 1억 이하 0.05%씩 낮추어 3년간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신혼부부의 경우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195 물결표 사인 225만 원, 연간 최대 65 물결표 사인 75만 원, 청년의 경우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90 물결표 사인 120만 원, 연간 최대 30 물결표 사인 4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광명시는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광명소식지를 광명시 거주 다문화 가족 인구가 가장 많은 세계 국가, 중국, 베트남, 일본의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30만 광명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학생은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고 청년들은 자신들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소상공인 실태조사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광명시가 내 개월간의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마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소상공인 사업체 일반 운영 현황, 코로나19 이후 경기 전망,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광명시 지원 정책, 2020년 광명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저금 지원 만족도 등 4개 분야 12문항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조사원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소상공인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4,410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며 응답한 4,410명 중 88%가 임차로 그중 86%가 월세였으며 자가 운영은 9%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여성 대표자가 55%로 남성 대표자보다 많았다. 현재 업종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44%가 직장 또는 그전 창업 업종 등 경험을 살려서 선택했다고 답했으며 업종 분석 등 수익성을 고려해 창업한 경우는 10%에 그쳤다.
또한 50%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액과 고객수가 50% 이상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소비 패턴 변화 40%, 코로나19 직접 영향 33%, 온라인 시장의 성장 주변 지역 자원 연계 부족 상권 자체 경쟁력 미비 6% 순으로 답했다.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정보 플랫폼 29%, 상권 구조 개선 14%, 지역 공동체 강화 11%, 도시재생 등 연계 9%, 온라인 시장 연계 9%, 광명시 대표 콘텐츠 개발 9%, 주변 지역 자원 활용 8%, 대중교통 등 접근성 확대 3%, 신업종 신서비스 창업 2%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광명시에 바라는 정책은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23%, 대출 보증 지원 확대 22%, 임대료 제한 등 임대차 보호법 강화 15%, 소상공인 권익 보호 13%,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소상공인의 생애 단계별 지원 10% 등이 나왔다. 광명시 코로나19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지원 만족도는 보통이 38.4%, 불만족이 33%, 만족이 21%였으며 홍보 부족, 지원 금액 불만, 서류의 복잡함 등을 불만족의 이유로 들었다. 그 외에도 임대료 지원, 공공배달앱 지원, 보편적 지원, 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 문자를 활용한 홍보, 소상공인 민원 신청 시스템 마련, 권역별 소상공인 대표 선출을 통한 의견 공유 등의 요청이 있었다. 광명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 상권 분석, 홍보, 유관기관 연결, 민원 상담,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온라인 창구인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으로 상인들의 역량 강화와 상권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이동 콘서트로 홍보를 강화한다. 소상공인 공공배달앱인 경기도 배달서비스 배달특급으로 소상공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배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스마트 상점가 시범사업, 스마트 슈퍼마켓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간담회를 수시로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최우선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시름에 깊어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으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살아야 광명시가 산다. 소상공인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행복나눔 실천. 광주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주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정선주 는 최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며 광주시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정 회장은 일선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이웃을 피부로 접하는 일을 하는 만큼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다며 누구보다 인간 존엄의 가치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타 기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동헌 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공직자들이 있어 든든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앞장서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화답했다. 한편 광주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나눔 문화 확산과 정감 넘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명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업소 제2차 특별유업지원금 100만 원 지원.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월 17일까지 정부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 특별유업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2개월간의 영업 중단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9개 업종 사업주들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업소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광명시 집합금지 특별유업지원금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146개소, 단란주점 59개소, 홀덤팝 5개소, 콜라텍 2개소, 실내 집단운동시설 390개소, 방문 판매 등 직접 홍보관 7개소, 노래 연습장 134개소, 학원 및 교습소 821개소 등 총 1,554개소이다. 광명시는 하루빨리 이들 업소에 도움을 주고자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1월 말까지 모두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관련 안내 사항은 업종별 광명시청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차 특별유업지원금이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안내.
광주시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는 일반행정 17건, 복지교육 29건, 경제산업 7건, 환경안전 14건, 총 4개 분야별 67개 사업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주민세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7월에서 8월로 납기가 변경되는 등 과세체계 개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 5.1% 인상, 관내 8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광주시 생활임금 변경, 9,690원 9,820원,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보급사업 저소득층 지원금액 상향, 50만원 60만원, 대형 폐기물 배출 스마트폰 앱 여기로 도입,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지원 등이 있다. 시는 2021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안내서를 제작, 각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으며 시 홈페이지와 SNS, 시정 소식지를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시의 시책 변화로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책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